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라 가짜뉴스로 사람 잡는다고요? 최화영 대표님, 본인이 한 짓을 세상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거짓말하실 건가요? 그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스크린에 터진 영상 한 편이 한 여자의 완벽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를 설계한 사람은 정작 죽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남자를 처음 접하셨을 때 이 드라마가 그냥 평범한 재벌가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드림그룹이라는 거대 기업, 그 안에 얽힌 복잡한 가족관계, 그리고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자 주인공. 언뜻 보면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익숙한 구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다릅니다. 핵심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핵심은 붕괴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설계된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이 드라마는 집요하게 보여줍니다. 자, 등장인물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장미 배우 함은정.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아들 마동석과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정숙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언니. 설인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가 숨어 있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의 여전사.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엄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은 여자를 무너뜨리는 것. 최화영 배우 오현경. 이 드라마의 악역, 아니 정확히는 악의 끝판왕입니다.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며느리이자 드림호텔 대표.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을 가진 도끼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드림그룹을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지만 돌아서서는 비아냥거리는 이중인격자. 그리고 하나뿐인 딸 설인을 자신의 생명줄로 여깁니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강백호 배우 윤선우. 장미의 연인이자 변호사. 남봉과 영자의 아들, 준호의 동생.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멀티플레이어. 어디서나 빛나는 만찢남.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 폭발인 훈남 변호사.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 인류에 충만한 휴머니스트. 무료 변론에 사기만 당하는 친구 태평 뒤치다거리까지. 실속 없어 보여도 따뜻한 그의 선의는 어두운 세상 한 구석을 밝히는 빛입니다. 인기남이라 여자들이 들끓어도 찐사랑은 거절하던 그였지만 백호의 마음을 불쑥 열고 들어온 여자는 오직 오장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장미만을 죽을 듯 사랑하면서도 형 강준호와 그녀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강준호 배우 박건일. 백호의 형. 남봉과 영자의 아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주목받는 남자.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항상 각 잡혀있는 옷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웃음기 없는 시크남입니다. 남일에는 신경 안 쓰고 누구랑 엮이는 것도 질색이지만 얼음장 같은 그의 마음을 녹인 단 한 명의 여자, 오장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대창 배우 이효정. 드림그룹 회장. 드림호텔, 드림백화점, 드림마트 등을 거느린 드림그룹의 수장.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로 카리스마 끝판왕.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핏줄, 설인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마동석 배우 김영필. 마 회장의 아들, 정숙희의 연인. 장미와 설인의 아빠.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한 남자.
반듯하고 일탈도 모르는 젠틀한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파쇼 같은 아버지 마 회장의 뜻도 거스르지 않고 자랐지만 운명처럼 사랑하게 된 여자 정숙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숙희 배우 정소영, 장미와 설인의 생모,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의 지성미를 갖췄던 그녀.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맑고 밝은 심성은 그대로입니다. 사고로 모든 걸 잊었어도 요리 솜씨 하나는 다행히 남아 단골이 끊이질 않는 반찬 가게를 장미와 함께 꾸려갑니다. 장미와 쌍둥이, 화영의 딸, 마 회장의 손녀,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자신의 운명마저 시시하다 느끼지만 강준호라는 남자 앞에서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강혁 배우 이재황, 최화영의 신복, 비서실장. 말수가 없고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충성남.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렇기에 화영에게 대놓고 사랑 고백도 한 번 못하고 화영을 여신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 그러나 이 충성심은 과연 끝까지 지속될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 드라마의 표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드림그룹 회장의 손녀 마설인, 그리고 반찬가게 집딸 오장미. 사실은 쌍둥이인 두 여자의 이야기. 거기에 두 남자 강준호와 강백호 형제가 얽히면서 벌어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줄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박혀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수를 준비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장미는 그냥 분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입니다. 드라마 초반, 오장미는 코마 상태의 환자로 등장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화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관객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오장미는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코마 상태인 척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스럽고 강철 멘탈의 여전사라는 캐릭터 설정. 이건 단순한 성격 묘사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코마 상태에서도 과연 무너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그 답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던 그 순간. 그건 즉흥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치밀하게 준비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대국민 사과를 겸한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딥페이크라 우기며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직전 그녀는 신복 이강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설인 찾았어? 오장미 그 계집애가 빼돌린 거면 당장 뒤져서라도 찾아내. 이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최화영은 이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여기서 최화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만함입니다. 최화영은 평생 원하는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 아니 확신을 넘어선 오만. 그 오만이 그녀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강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터진 영상. 최화영이 과거 오장미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서류를 빼앗는 적나라한 음성과 모습이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그대로 공개됩니다. 기자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저게 뭐야? 딥페이크가 아니잖아. 최 대표 목소리 확실한데?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당당하게 무대 위를 걸어 나오는 오장미. 그 순간의 연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이 지켜보는 무대.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라 가짜 뉴스로 사람 잡는다고요?
최화영 대표님, 본인이 한 짓을 세상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거짓말하실 건가요? 이건 단순한 대사가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 선전포고는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물들의 속마음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숨김이 결국 균열을 만들고 균열이 붕괴를 일으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화영의 겉모습은 완벽합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의 미인, 드림호텔의 대표, 마 회장의 며느리, 설인의 엄마. 이 모든 타이틀이 그녀를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보여주는 최화영의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가 마 회장 앞에서 조신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돌아서는 순간 바뀌는 표정. 그 이중성은 단순히 위선적인 악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공포입니다. 마 회장을 해치우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살면서도 마 회장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하는 그 긴장감. 하나뿐인 딸 설인을 내 생명줄이라고 부르는 그 절박함.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 최화영은 악녀이기 이전에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최화영은 처음부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그녀를 악녀로 만든 것일까요? 드라마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 대사 단순한 악인의 선언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대사에서 오히려 일종의 상처를 읽습니다. 뺏어서라도 갖겠다는 사람은 뺏길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빼앗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화영은 평생 무언가를 빼앗겨왔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먼저 빼앗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최화영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있어야 마지막 장면에서의 최화영이 훨씬 더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 화려한 코트 위로 시민들이 던진 계란과 오물을 뒤집어 쓰는 최화영. 그 모습이 단순히 악인이 응당한 벌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평생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결국 추락한 한 인간의 최후로 읽힙니다. 오장미의 캐릭터 설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따뜻함이 진짜이면서 동시에 가면입니다. 오장미는 어느 시점부터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언니, 딸. 최화영 앞에서는 냉철하고 치밀한 복수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드 사이에서 오장미 자신도 점점 길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모든 걸 잃을 때까지. 이건 단순한 복수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집착의 선언입니다. 오장미는 복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장미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기자회견장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최화영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인 건 내 아빠 하나로 좋게. 이제 당신이 가진 대표직, 지분, 그리고 그 가짜 인생까지. 내가 전부 다 뺏어줄게. 내가 전부 다 뺏어줄게. 이 대사가 낯설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는 최화영의 대사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을 증오하면서 최화영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섬뜩한 질문입니다. 두 형제는 극과 극입니다. 강백호는 빛입니다. 어디서나 빛나고 따뜻하고 해피바이러스입니다. 강준호는 그림자입니다. 차갑고 치밀하고 철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형제가 모두 오장미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장미는 두 형제가 각자 결여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강백호에게 오장미는 진지함입니다. 늘 밝고 유쾌한 백호에게 복수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오장미의 진지함은 자신이 갖지 못한 깊이를 보여줍니다. 강준호에게 오장미는 온기입니다. 평생 차갑고 완벽하게 살아온 준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오장미의 모습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동시에 오장미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두 형제가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같은 여자에게 손을 뻗는 절박한 인간적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혈연관계인 두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경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쟁은 반드시 누군가를 잃게 만듭니다. 형이냐 동생이냐, 두 사람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가 어느 쪽에서 먼저 나올까요? 마서리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심리를 가진 인물입니다.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드림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운명마저 시시하다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시함 뒤에 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한없이 외롭다. 이 설정이 마서린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마서린은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서린은 가장 근본적인 결핍, 진심으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강준호입니다. 자신의 돈은 물론 자신을 돌같이 보는 그 남자. 돌처럼 차갑게 대하는데도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이유. 그것은 강준호가 처음으로 마서린을 마서린 그 자체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은 마서린이 아닙니다. 오장미입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마서린과 쌍둥이입니다. 이 삼각관계의 비극적 아이러니를 아십니까? 마서린은 자신과 가장 닮은 사람을 통해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남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처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깔끔함이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이강혁의 캐릭터 설정은 이렇습니다.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신복.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이강혁이 최화영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심이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합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장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금 내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진짜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강혁이 끝까지 최화영의 편에 설까요? 최화영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에서 이강혁의 표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표정이 단순한 충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저는 이강혁이 이 드라마에 숨겨진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마동석의 캐릭터 설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의문의 실종. 이 실종이 최화영과 무관할까요? 마동석은 최화영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그는 마 회장의 아들이면서도 마 회장의 뜻을 거스르며 정숙희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숙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화영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마동석이 사라진 후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가 됐습니다. 마동석이 사라진 후 정숙희는 사고로 지능이 퇴행했습니다. 마동석이 사라진 후 장미는 설인과 분리됐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전부 마동석의 실종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최화영은 마동석의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동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그것이 이 드라마 최고의 반전이 됩니다. 정숙희는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불의의 사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불의라는 표현은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정숙희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고였을까요? 정숙희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습니다.
영민한 두뇌에 지성미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사고.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최화영은 아닐까요? 최화영의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마서린 찾았어? 오장미 그 계집애가 빼돌린 거면 당장 뒤져서라도 찾아내. 이 대사에서 최화영은 마서린에 대해 극도의 집착을 보입니다. 서린은 최화영의 생명줄이니까요. 그렇다면 서린을 차지하기 위해 서린의 생모 정수키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정수키의 사고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최화영이 저지른 것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 후반부의 가장 큰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은 드라마에서 독재자로 등장합니다.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다. 그런 마 회장이 며느리 최화영이 벌이는 일들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마 회장은 냉혈한이자 교활한 늙은 여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수 있을까요? 저는 마 회장이 최화영의 야심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서린 때문입니다. 마 회장에게 서린은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내 핏줄입니다. 그 서린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최화영이었습니다. 서린을 키우는 어머니가 최화영이니까요. 마 회장이 최화영을 묵인한 것은 최화영을 통해 서린을 통제하기 위한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이 선을 넘은 순간 마 회장은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살인까지 저질러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내 집은 전부 사회에 환원해. 이 대사에서의 경로. 이것이 진짜 배신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카드를 버리는 냉정한 선택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드라마에는 시청자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치는 몇 개의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면이 왜 강렬한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이 대국민 사과를 준비합니다. 딥페이크라 우기며 위기를 넘기려는 계획.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하려는 최화영. 그런데 대형 스크린의 사과문 대신 다른 영상이 터집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서류를 빼앗는 장면. 적나라한 음성과 모습이 그대로.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 그것은 최화영이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스스로 파멸했다는 것입니다. 최화영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오만함 때문에. 그리고 오장리는 그 오만함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최화영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자회견이 최화영의 무대가 아니라 오장미의 무대가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오장미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최화영을 이기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스스로 무너지는 판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말하는 장면. 당신이 죽인 건 내 아빠 하나로 좋게. 이제 당신이 가진 대표직, 지분, 그리고 그 가짜 인생까지 내가 전부 다 뺏어줄게. 이 장면이 공개선언이 아니라 귓속말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선언은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귓속말은 상대를 고문합니다. 최화영은 이 말을 들으면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 아는 공포를 혼자 견뎌야 합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완벽하게. 마 회장이 격노하며 최화영을 불러들입니다. 그 곁에 강백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미 주주총회 회의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이 횡령한 비자금 내역서, 방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백호의 역할에 주목하십시오. 강백호는 변호사입니다. 오장미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는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집행하는 전문가로 등장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사랑이 아닌 전략으로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반응. 안 돼. 내 드림그룹이야. 내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이 대사에서 최화영이 드림그룹을 내 드림그룹이라고 부른다는 점. 내가 어떻게 만든 자리라고 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최화영은 드림그룹이 마동석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 회장의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착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이었고 동시에 그 집착이 그녀를 파멸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마의 핵심 갈등과 인물들의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공식 예고편과는 다른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흐름상 이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마동석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동석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봅니다. 드라마 초반 마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의 죽음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이건 반전을 위한 여지입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 돌아온다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재편됩니다. 장미와 설이는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마 회장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마주합니다. 최화영은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남자와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드라마 후반부의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 곁에 있는 이유가 순수한 사랑이라면 최화영이 무너지는 순간 이강혁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최화영 곁에 있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 최화영이 무너지는 순간 이강혁은 변수가 됩니다. 저는 이강혁이 최화영의 범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증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장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는 최화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이강혁은 최화영을 사랑하면서도 최화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가장 비극적인 심리를 가진 인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장미를 둘러싼 두 형제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두 형제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는 오장미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오장미가 강준호를 선택한다면 강백호는 형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오장미가 강백호를 선택한다면 강준호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어떤 선택도 한쪽은 파탄입니다. 그리고 강씨 가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봉 교수가 최화영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한영자 변호사의 완벽한 인생에 어이없는 복병이 등장한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강씨 가문의 어른들까지 흔들린다면 두 형제의 갈등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서리는 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자신의 운명을 시시하다 느낍니다. 드림그룹 후계자라는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최화영의 야심과 마 회장의 지배 아래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 마서린 자신이 알게 된다면 마서리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시시한 황금우리에 가둔 구조 자체를 뒤집으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쌍둥이 언니 오장미와의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이었다가 마지막에는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남자의 핵심 갈등과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김과 빼앗음의 순환입니다. 최화영은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는 사람이 됐을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먼저 빼앗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장미는 빼앗겼기 때문에 되찾으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서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같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게 될 운명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누구도 온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장미의 복수가 완성되는 날, 그 순간이 행복한 결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빼앗음의 시작일까요?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분명히 단순한 해피엔딩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현경의 최화영. 오현경 배우의 최화영은 한마디로 소름입니다. 마 회장 앞에서 조신하게 웃다가 돌아서는 순간 냉기를 뿜어내는 그 표정 변화. 그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오장미와 마주하는 장면. 당황하면서 공포로,
공포에서 분노로 이어지는 표정의 변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표현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층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은정의 오장미. 함은정 배우의 오장미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따뜻하고 밝은 언니의 얼굴과 차갑고 단호한 복수자의 얼굴. 특히 채화영에게 귓속말로 복수를 선언하는 장면. 표정은 미소에 가깝고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 이중성이 오히려 더 섬뜩합니다. 윤선우의 강백호. 윤선우 배우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동시에 마지막 서류 제출 장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그 전환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박건일의 강준호. 박건일 배우의 강준호는 말 그대로 철벽입니다. 무표정 안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아주 작은 눈빛 변화로만 표현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드라마를 빠르게 시청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들이 드라마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장미는 꽃 이름입니다. 서린 한자로는 상서로운 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는 꽃입니다. 아름답지만 찔립니다. 오장미라는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서린이 상서로운 옥이라면 이 이름은 마 회장이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핏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두 쌍둥이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것 자체가 두 여자의 운명이 얼마나 다르게 설계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숙희는 사고로 지능이 퇴행했지만 요리 솜씨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 솜씨로 반찬 가게를 꾸려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정숙희가 마동석을 만났을 때 마동석은 드림그룹 회장의 아들로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희의 손맛은 그 어떤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맛이 오장미에게 전해졌습니다. 오장미는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음식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인간적인 연결의 언어. 강준호가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설정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장미와 강준호는 음식을 통해 연결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오장미의 양아버지 오복길과 양오빠 오태평. 이 두 인물은 드라마에서 가장 평범한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드라마의 정서적 중심축입니다. 드림그룹이니 재벌이니 복순이 하는 거창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온기를 담당합니다. 복길은 숙희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합니다. 태평은 가족 일이라면 자신의 꿈도 버리고 달려갑니다. 이 따뜻함이 오장미가 복수의 화신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마지막 딱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 회장의 후처 염산월. 채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코디네이터였다가 마 회장의 총애를 입게 되는 여자. 이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코믹한 요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계가 드라마 후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 회장의 총애를 받게 된 염산월은 채화영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부 변수입니다. 채화영이 어디서 무너질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염산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산월의 딸 진홍주는 강백호를 사랑합니다. 강백호가 사랑하는 오직 한 명인 오장미를 증오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의 그물이 결국 어떻게 얽히게 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폭발적인 갈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구조를 따릅니다. 재벌가, 출생의 비밀, 복수, 삼각관계. 이 요소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수십 년째 반복되는 클리셰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단순한 클리셰 반복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공의 능동성입니다. 오장미는 피해를 당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판을 짜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결말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복수자입니다. 이것이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점점 강화되는 경향입니다. 여성 주인공이 더 이상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둘째, 악당의 입체성입니다. 채화영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하다 파멸에 이른 인간입니다. 그 인간적인 입체성이 채화영을 단순한 악녀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남성 캐릭터들의 변화입니다. 강백호와 강준호 두 형제는 오장미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장미가 이루려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남자 리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드라마, 단순히 채화영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죽음이 만든 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지 그 연쇄 반응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파문 한가운데에 선 오장미가 복수를 완성하는 그 순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어디 있을까요? 이강혁은 언제 움직일까요? 두 형제 중 누가 오장미를 얻게 될까요? 마서리는 결국 장미의 적이 될까요? 동반자가 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드라마에서 하나씩 터져나올 때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봐요.